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6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네, 좀 휴가를 다녀오면서 어제 방송을 쉬었는데요. 오늘 이제 갔다 오고 보니까 장이 완전 박살이 나 있네요. 어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주식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본격적인 하락을 좀 시작했다라는 것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증시에 대해서 좀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자금이 이제 회수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월봉이 이제 꺾였으니 네, 내려갈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네, 좀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헝다, 그다음에 뭐 미국발,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또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뭐 헝다 그룹 뭐 이런 얘기가 어떤 하나의 부동산 투자 그룹이 부도가 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있는 이 모든 이 돈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투자를 하면서 서로 돈을 대주면서 그런 이제 투자금을 계속 불려 나가는,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자칫하면 줄이 하나가 끊어지는 순간 다른 줄과의 그 관계도 이제 끊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도미노처럼 다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네, 지금 작은 기업이 뭐 좀 부도가 난다, 뭐 그게 크게 커 보이진 않겠지만 그 기업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 또 이제 그 돈이 없던 기업들이 또 그 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이제 네, 파산 위기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헝다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런 모든 업체들이 그런 위험 대상일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아주 크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각오를 우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53포인트 내려가지고 1.8% 하락을 했고요. 2908도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를 깨자마자 바로 2900까지 지금 위협을 하는 상황이고요. 내일은 290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 먼저 보게 되면 241선이죠. 네.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24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그걸 이제 한 번에, 단 며칠 만에 깨버리는 상황이 나왔고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강하게 하락 돌파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더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식의 상승 시대는 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월복을 보았을 때는 네, 이때와 같은 이런 하락 패턴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쭉 이제 한 번에 내려가진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흐름도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이런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고 끝났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진행됨으로써 돈이 한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 위기라든지 그런 위기가 다시 한번 왔을 때 양적 완화라든지 다시 한번 돈을 푸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주식 시장이 좋아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네, 좋은 시대는 다 끝났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삼가시고 종목 위주의 강세장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좀 사릴 때다. 네, 최대한 이제 돈을 확보를 해두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 샀지만 크게 많이 사지 않았고요. 외국인도 2,700억 정도 팔았고요. 코스닥이 3.5% 하락하면서, 자, 이게 엄청나게 크게 내려갑니다. 코스닥 종목 특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코스닥은 한번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이제 거래량이 이전 날보다 좀 증가하면서 터지면서 이렇게 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100포인트 이상을 지금 다 며칠 만에 빠졌고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딱히 사실 투자자 수급을 보았을 때 뭔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판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용 반대 매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이 주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물을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241선이라는 게 뭡니까? 241선, 240일 동안에 주가를 평균을 했을 때, 그 가격대인데요. 그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신용을 썼을 때도 이렇게 241선 아래에서 아래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을 거고요. 241선이 저렇게 깨진다는 것은 240일 동안의 평균선보다 지금 한참 주가가 밑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고요.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고 싶지 않지만 강제로 이제 매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한번 큰 파동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주가가 하도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사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물을 보시면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석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사리는 수밖에 없고요. 이 달러, 원 달러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1,196달러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달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241선 돌파를 하면서 달러는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1.5%대로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증시에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서론이 길었습니다. 증시에 대한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종목별로 분석해봤자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증시의 이 큰 흐름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템포를 좀 낮춰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부터 보겠습니다. 2,550원 내려가지고 49,9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고요. 지금 HLB 그다음에 HLB 제약 모두 다 오늘 폭락을 또 해버렸고요. 코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지연되는 것도 있긴 했지만 지금은 좀 패닉셀이 나온 것 같고요. 신용 반대 매매가 좀 나오면서 좀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고요. 이 홍다발, 중국발, 미국발 좀 디폴트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테이퍼링 금리 인상 전에 상당히 이제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종목들이 이제 빠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좀 어이없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HLB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일봉상으로는 이미 55,000원을 하락 돌파를 해버리면서 우리의 지지 라인이 완벽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사실. 그래서 61선을 기준선으로 봐야 되겠지만 61선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체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기도 하고 지금 선물 분위기라든지 그런 증시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계속 죽어 있는 채로 지금 주가가 다 떨어져 버렸고요. HLB는 나노코박스 관련된 소식이 좀 나왔을 때 반등을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쉽사리 크게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봉도 많이 떨어졌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네, 지금 음봉으로 네, 나왔고요. 투자자를 사실 보면 뭐 기관, 외국인 둘 다 매수를 좀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지금 많이 매도를 좀 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본다면 HLB 수급은 굉장히 괜찮지만 이렇게 주가가 힘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HLB가 이제 이렇게 된다면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을 했을 때 공매도 잔고가 또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99만 주까지 이렇게 또 감소를 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는 상환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공매도 상환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증시 전체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너무 이제 승인만을 기다리고 좀 버티기에는 장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고 기준선이 지금 다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아픔을 머금고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그때를 생각했을 때는 네, 이렇게 위에서 좀 이거 좀 단가가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가가 좀 낮으신 분들만이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은 네, 공격적으로 샀기 때문에 외국인은 뭐 수급은 괜찮고요. HLB 제약은 1,450원 내려서 7% 하락했고요. 18,300원. 마찬가지입니다. HLB 제약은 뭐 60일선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오늘 241선까지도 하락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긴 음봉이 나와버렸는데요. HLB 제약도 마찬가지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상승 시작 지점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HLB 제약은 진작에 이제 60일선 깨졌을 때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 번에 이제 위기를 무마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긴급 승인이라든지 나노코박스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구용 치료제 덕분에 또 백신에 대한 그런 이 수급이 또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노코박스도 지금 긴급 승인이 나지 않고 지금 경구용 치료제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상황에서 장까지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너무 크게 내려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좀 사긴 샀습니다만 네,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HLB 제약도 일단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 자리를 어디서 잡는지를 먼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넥스 사이언스고요. 2,850원 내려서 네, 10%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3,650원이고요. 일봉상으로는 넥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 60일선 깨지면서 네, 이 양호구름까지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저점 부근까지 왔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 뭐 전저점보다도 더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하죠. 네, 3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지금 23,000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지금 잘못 매수를 하면 진짜 순식간에 3, 40%는 그냥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되어버린 거고요. 20주선 지키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 장이 원체 좋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넥사이언스도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뭐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큰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제 물량을 더 모아야지 하면서 좀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네, 그렇게 받쳐주는 매수 세력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외국인 지분이 지금 뭐 9%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가지고 계속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좀
주가가 내렸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그게 없다 보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넥사이언스도 빨리 이제 나노코박스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좀 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기술적 분석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잡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해야지 그런 기술적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저점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본인의 자산 비중을 굉장히 이 주식에서 줄여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다음 특히 바이오는 그런 소식이 틀어졌을 경우에는 더 크게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추가 매수도 지금 저점이 이제 잡히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더 내려가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금지하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나노코박사에 대한 소식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뭐 이미 임상 완료를 해서 오래전에 했는데도 베트남에 대한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아직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출했다라고 한 지 2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언젠가는 이제 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이렇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긴급 승인이 난들 이전보다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 거면 이제 빨리 좀 나가지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야 되는데요. 참 아쉽게 진행이 되네요.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더 증시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계속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